오늘은 어제 있었던 증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초반에는 반발 매수세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다시 다 뱉고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를 좋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지표들은 수두룩하게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게 많죠. 목요일이면 항상 나오는 게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 연준에서나 옐런 장관도 실업률을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업률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법칙이 있는데 곧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100% 적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표입니다. 중간에 회색 줄들은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6월 달까지 나온 결과값의 수는 0.43인데요. 이 값은 미국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 이상 높으면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이 0.43이니까 별로 남지 않은 거죠. 실업률은 한번 상승이 시작하면 속도가 붙는데 0.5가 마치 저항이었던 것처럼 뚫으면 쭉 뻗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 소비가 감소되고 기업 이익 둔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실업률 상승하고 소비 감소가 악순환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많고 소비도 좋아서 다를 수 있다고 이 지표를 만든 샴 교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노동 공급을 충족시키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택시나 배달이나 그 외에도 많고요. 인프라 투자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도 많아졌습니다. 노동 공급은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틀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존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라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도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노동의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니 임금 상승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업률이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실업률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많아졌거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산층들의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기업 이익 둔화 그리고 소비 감소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늘어가면서 실업률의 속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법칙은 과거의 통계로 만들어진 규칙인데요. 여지껏 다 맞았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틀릴 수도 있고요. 가끔씩 생각나실 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듯 합니다. 이제 테슬라 실적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은 잘 나왔지만 캐시플로우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죠. 이유를 보자면 자동차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마진이 줄어들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AI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해 조금 더 보태자면 일론의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과 그닥 좋은 것 없었던 발언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자라는 건데 당장 앞에 뭔가 보이지 않으니 주가의 난폭을 키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복잡한 기업 분석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 주가의 하락 이후로 사용이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테슬라는 아쉽게도 아직은 자동차 판매 의존도가 높은데 요즘 EV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만으로는 기업이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포드나 GM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가가 잘하지를 않아요. 마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값이 너무 싸져서 말도 안 될 만큼 싸져서 저도 하나 구입해야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마진이 줄었겠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270까지 빠르게 상승했었다고 해도 자동차 판매 기대감이나 마진의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외에 세금 관련 이야기는 아직은 너무 이른 소설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업 분석이 너무 도를 지나치면 소설 같다고 하고 나서부터 소설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네요. 다시 돌아와서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테슬라가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다는 걸요. 근데 기대가 크지 않았어도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랄까요?
희망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하락하고 안 좋을 때는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는 이유가 만들어져 나오게 되어 있고요. 좋은 게 부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은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가 흐름이나 박스를 알려드리는 게 그냥 맞을 거 다 맞고 나서 이유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박스의 상단과 하단을 기준 삼아서 실적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주가 흐름은 매수의 심리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종목마다 지켜져야 하는 주가가 있는데요. 그 주가만 지켜주면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실적의 결과가 잘 해석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박스를 알려드렸죠. 박스 하단은 235부근이라고요. 테슬라 발표하고 그냥 깨졌습니다. 그럼 실적이 해석이 안 좋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테슬라 최대 난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박스 하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가지고 주식을 하시라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바로 전 영상에서 200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신이 아니니 이해해 주시고요. 박스 하단, 지지라고 하죠. 지지도 작은 박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박스 하단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외에서 210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호재가 터지면 좋겠지만 호재가 터져도 이게 영양가가 있는 호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셔야 하는 자리가 235입니다. 복귀해야 실적으로 떨어진 주가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상쇄시켜 버리게 되고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235 보세요. 또 엔비디아입니다. 주가 흐름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또 엔비디아네요. 118 중요 자리 깨지니까 쭉 빼는 거 확인하신 분 계신가요? 105에서 100도 지지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오늘은 106불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신이 아니니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118 위로 올라서야 하고요. 지금은 우선 하락은 했죠. 만약 105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공부를 잘하고 계신지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118자리 잘 지켜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서프라이즈급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 우선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증시는 분위기를 타고 움직이는 건데 요즘 빅테크 분위기 별로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도 매수가 들어온 시기도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증시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심지어 엔비디아까지 118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빅테크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황이 그런 거니까 힘내시고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증시가 있으면 좋은 증시가 또 옵니다. 안 좋은 증시는 매수를 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간으로 삼는 거고요. 증시가 좋을 때는 하락장에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즐기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거나 증시가 아주 좋다고 할 때 주식을 시작하거나 떠났던 주식판에 다시 들어오시곤 하시죠. 그때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시가 좋을 때도 매수를 하긴 하지만 제가 19년 해보면서 하락장에 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시간이 상승장에 왔을 때 큰 수익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장이라는 것은 상승장을 대비하는 겁니다. 제가 상승장에 왔을 때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승을 즐겼습니다. 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상승장을 즐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락장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